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목, 허리가 뻐근하고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 중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이용근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고 이렇게 팔로 쭉 내려가서 저리거나 아프고 이게 목 디스크 증상이에요. 대부분 목 여기가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많이 뭐 얘기할 때 나 디스크래, 나 뭐 그렇죠. 협착증이래,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척추 질환들은 어떤 질환이고 또 종류가 많이 있나요? 예, 이제 먼저 우리 그 국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어떤 병에 대해서 공포를 가장 느끼느냐. 물론 1위는 암이고 2위가 척추 디스크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디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는 질환인데요. 대개 이제 척추 질환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다음에 협착증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그 척추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퇴행 변화도 생기고 외상을 받아서 좀 나빠지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신경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병을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요. 협착증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그런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척추 질환에 대한 증상도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이 증상이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목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팔로 증상이 생깁니다. 팔 쪽으로 저리거나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거나 아픕니다. 디스크하고 협착을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많이 당기는데 협착증은 허리 통증보다는 이 다리 쪽으로 저리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등산을 할 때 올라가면서 많이 힘든 분들은 허리 디스크일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내려올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협착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약간 좀 다른 증상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그렇죠. 그 신경 다발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엉덩이와 이제 이 다리 전체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도 그럼 같은.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는 다리에 힘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디스크가 많고요. 만성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는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이제 걷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래 걸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을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오래 걷다 보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꽉 눌려갖고 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저립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네, 그걸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척추 질환의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퇴행성 질환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세를 갖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아, 유전, 그래서, 이것도 예. 유전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유전적인 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유전적인 거에다가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 겹쳐서, 합쳐져서 그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다쳤을 때, 이 퇴행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쳤을 때 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죠. 예. 야,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예. 지금 척추관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08년에는 64만 명 했었는데 예. 2012년에는 114만 명으로 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15점 연평균 한 15.6%씩 증가를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한 68만여 명이라 그러니까 전체 여성 여성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네요. 이 그렇죠. 여성들이. 예. 일단 척추 환자가 많이 늘어난 그 이유를 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환자분들이 오래 사세요. 예,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전에는 치료하는 게 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치료할 때 겁을 많이 내셨는데 요새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러는데 비수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환자들이 저는 뭐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치료법들이, 좋은 치료법들이 개발이 돼서 병원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 수준이라는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아파도 그냥 그러냐고 사셨는데 요새는 치료하고 좀 덜 아프게 치료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생활에 좀 윤택해짐에 따라서 병원도 자주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전에는 뭐 진짜 돈이 그냥 없어서. 참으셨죠, 많이.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시간 요즘 최근에 현대인들이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그거 많이 하죠. 네, 이런 거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척추질환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됐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치료 방법도 뭐 아까 비수술적 방법도 예. 있고 수술 방법도 있고 할 텐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하고 이런 건 환자분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요새 이제 각광을 받는 치료법들이 뭐냐면 수술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네.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시술이 있고 그다음에 고주파수액 감압술, 풍선 확장술 이런 시술들이 좀 대표적으로 네. 많이 각광도 받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피적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 성형술을 한다고 해서 이건 뭐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띄워주거나 누르고 있는 그렇죠. 거를? 예,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눌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띄워주고 뭐가 눌리냐면 디스크나 협착이 누르고 있으면 그걸 띄워주고 거기에 약물을 뿌려주고 그렇게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디스크 환자들 있잖아요. 디스크 환자들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면은 그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안에다가 작은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를 쐬줘요.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압력이 줄어들고 거기에 나쁜 신경들을 찾아서 태우게 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성형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늘어붙은 걸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게 너무 심해갖고 그냥 띄워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다 작은 풍선을 달았어요. 작은 풍선을 그래서 달아서 풍선 그렇죠. 확장술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협착증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좁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좁아진 데들을 잘 찾아 들어가서 그걸 작은 풍선으로 살짝 벌립니다. 벌려서 좀 넓혀 놓고 다시 그 풍선을 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치료법이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지금 이제 환자들이 선호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통적인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시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다른 점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술하려면 마취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 뭐 전신 마취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해야 좀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요. 일단 사람을 한번
약으로 죽여다 살리는 건데 겁이 나잖아요. 안 깨실까봐. 요거 국소 마취합니다. 국소 마취하고 뭐 시술 시간도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령이신 분들 안 해줘요, 수술을. 근데 이런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고 절개가 필요 없고 이제 구멍만 살짝 뚫어서 여기 하기 때문에 뭐 한 2-3시간 정도 누웠다가 당일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수술은 일단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원 기간도 좀 길어지고 회복 기간이 짧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단순 그런 거에 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료를 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 환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걸로 이제 협착증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나 두 부위 이렇게 복합적으로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비수술적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요. 예. 이 비수술적 치료라 이제 뭐라 할까요? 부담이 덜 하는 반면에 혹시 치료 후에 뭐 나타나는 뭐 다른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가 수술은 그 문제가 아주 심해진 거를 어쨌든 절개를 해서 디스크 터진 거를 제거를 하든지 좁아진 걸 완전히 넓혀 놓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또 후유증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술은 그런 부담은 훨씬 적어요. 그 차이네요. 예, 적은데 다만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서 좋아지고 난 후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그게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는 환자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야, 그러면은 그런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만약에 방치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일단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아프면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맞습니다. 고통. 근데 통증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이런 척추 질환들을 방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다 보면 신경이 살짝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신경이 눌리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마비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팔 쪽으로 힘이 빠져요. 젓가락질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런 마비 증상이 와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계속 또 무시를 하면 나중에 치료를 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제일 환자분들한테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팔다리 쪽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보존적 치료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주사, 시술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마비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좀 뭐랄까 그렇죠. 연구장애 이렇게 있는 그렇게 되면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을 잘 못 쓴다든지 예. 이런 분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예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병을 내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면은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이나. 일단 그 환자분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습관에 따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척추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은 그걸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고, 제일 예방에 좋은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예,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들이 적절히 음식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척추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혹시 운동 중에 척추 건강에 좋은 거는 뭐 어떤 운동을 권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운동인데 운동이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권유해드리는 운동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아주 어려운 운동 말씀드리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걷기, 등산,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네, 이런 간편하고 우리 흔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꾸준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좀 어울려서 해서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도 좋겠죠? 코어 운동도 좋고요. 요새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도 네네. 많이 좋습니다.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게 이 목 주변을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척추 주변을 이제 튼튼하게 해줘서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성희의 건강 토크, 서지탑병원 이용근 원장님을 모시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증상, 원인, 치료법과 또 예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